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진행하는 수면의 비밀 시간입니다.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이 또 아니면 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병을 걸리면 안 되는 병들을 상당히 몇 가지 꼽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신경과 의사니까요. 신경과 영역에서는 대개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이런 퇴행성 질환들은 나이 들어서도 걸리지 않았으면 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본인이 약간 건망증과 같은 기억력 장애가 있거나 약간 나이 들면서 손을 떠는 일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파킨슨병인지 치매가 아닐까 해서 병원을 찾아와서 걱정을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 종종 외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매와 파킨슨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도 치매와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제가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오래 살면서 세상의 문명을 많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고, 또 예전보다 수명들이 많이 연장되면서 건강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아직 뇌의 질병에 대해서는 정복하거나 완치할 수 있는 치료 기법들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이가 들면서 치매와 파킨슨병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준비한 수면의 비밀 방송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거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비밀에는 수면이 숨어져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 몸에 잘못되는 문제들을 고쳐주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면이 잘못되면 뇌도 망가지고 신체도 망가진다는 건 그동안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수면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또 더 나아가서 수면을 잘 교정했을 때 치매와 파킨슨병을 치료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셨는 조선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님이신 김원 교수님이 저하고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여기 처음 와서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좀 설레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동안 많이 방송하시느라고 참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상당히 저 생각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에 있는 신원철입니다. 김원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전공의를 마치고요, 또 어느 병원에 가서 전임이라고 하죠. 전공의를 4년 마치고 나서 또 다른 전공을 배우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전임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하고 같이 오늘 방송하는 수면과 또 뇌전증을 같이 펠로를 전임의 과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고동락을 1년 동안 아주 하시면서 서로 힘들고 의지를 했던 분이시라서 아주 오늘 또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홍 교수님 워낙 달변이시고 말씀을 되게 편하게 잘해주셔서 오늘 방송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방송 순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면장애가 치매를 일으킨다. 또 치매 환자에서 수면의 문제, 또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수면장애, 또 파킨슨병이 걸린 환자에서 많은 수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이런 뇌 퇴행을 막는 건강한 수면 관리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합니다.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요, 기본적으로 뇌가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노화가 진행이 될 때 제일 먼저 망가지는 부위가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뇌 정중앙에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에는 생체 시계도 존재하고 또 잠을 조절하는 VLPO라고 하는 수면 중추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퇴행이 되면 치매와 파킨슨이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들면 뇌가 쭈그러들고 말라가는데 이 생체 시계가 존재하는 시상하부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호르몬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이런 수면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쭈그러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경 물질도 적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노인들 환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체시계는 빛이 뇌로 전달돼서 눈을 통해서 빛이 뇌를 전달돼서 생체시계가 켜지고 그래서 낮에 깨어있게 되는데 노인이 되면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이 생기니까 같은 빛을 젊은이하고 같이 쬐더라도 뇌로 전달되는 빛이 적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깨어있게 해주고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시계가 쭈그러들고 그거를 자극해주는 자극도 뇌로 빛이 적게 전달되니까 자고 깨는 리듬이 망가지거나 낮에 자꾸 졸게 되고 또 더 나가서 밤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 때는 생체시계가 꺼지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 10대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55세가 되면 절반으로 줄고요. 70세가 되면 3분의 1로 줄게 됩니다. 깨어있게 하는 생체시계 망가졌어요.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도 적어집니다. 밤낮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이 피곤해지면 잠을 자게 하는 아데노신이라는 게 뇌에 쌓여서 우리가 졸리고 잠을 자게 하는데요. 이 아데노신이 젊은 사람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많이 쌓여지는데 나이 드시면 대사량이 떨어져서 아데노신이 적게 쌓여요. 그러니까 같이 운동을 똑같이 해도 덜 피곤한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데노신도 적게 쌓이는 거 하나 더하기 아데노신이 수용체 붙어야지 졸리게 되는데 이 수용체도 없어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운동을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하시는데 운동을 많이 해도 잠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 낮과 밤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수면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노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잘 자고 뭐 아무리 시끄러워도 잘 자던 분이 55세에서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유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데 잠을 못 자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나가서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잠을 못 자면 또 수면에 장애가 있으면 치매가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1년에 한두 번씩 종종 언론에 발표가 되고 연구 자료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김원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 시간이 왔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치매 얘기를 이제 꺼냈으니까 치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치매 얘기를 하시고 치매에 대해서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도 이제 친척 중에 그 장모님이 치매인데 그래서 치매가 이제 과연 뭐냐부터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또 어떨 때 또 혈관성 치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파킨슨 환자도 치매가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특이한 치매들을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없어져서 인지 기능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빠지면 그때부터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치매 중에서 지금 이제 많이 연구되고 얘기되는 것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지금 주로 이제 얘기되는 부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표에서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 보면 수면 시간과 그 다음에 치매 발병률을 가지고 핀란드에서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시간이 이 7시간에서 제일 좋았지만 7시보다 적게 자거나 더 많이 잘 때도 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높아질수록 치매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서도 이거는 이제 미국 연구인데 이게 이제 그 슬립 듀레이션하고 발병률하고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또는 너무 많이 잘수록 이게 이제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역학 보고인 셈이지요. 그래서 이런 적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들은 치매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불면증이 생기거나 우울증이 생기면 치매가 2배에서 4배가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그게 또 올해가 될수록 치매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2배에서 4배니까 상당한 숫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나온 연구입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자 보면 왜 알츠하이머가 생기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뇌 안에 이제 아밀로이드란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그 아밀로이드란 단백질이 뇌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뇌세포의 수명을 깎아먹기 때문에 이런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이게 알츠하이머의 어떤 인지장애 및 뇌세포가 줄어드는 변화가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이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찾아내는 검사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아밀로이드 펫 검사인데요.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봐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거에서 보면 6시간 이하, 6에서 7시간, 7시간 이상을 봤을 때 붉게 보이는 6시간 이하에서 보이는 이런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아밀로이드 축적이 높게 나왔다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해서 했던 분들은 치매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치매가 전혀 없고 인지장애가 없었는데 잠자는 시간만 7시간 또 6시간으로 나눠서 했더니 증상은 아직은 없는데 아밀로이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다음 네, 이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네.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면 장애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 해서 그 전에 이제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서파 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수면 중에서 깊은 수면을 말할 때 이 서파 수면을 얘기합니다. 이 서파 수면에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서파 수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면의 피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또는 노인이 되면서 서파 수면이 부족해지는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수면 장애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나는 것들은 수면 중에 산소 포화도 감소되는 것들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산소 포화도 감소되면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뇌세포의 기능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불면증이거나 수면 무호흡증이거나 기타 다른 수면 질환들이 야간에 노인들에서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잠을 못 자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그러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뇌에서는 이제 수면 중에 이 아밀로이드라는 노폐 단백질을 몸 밖으로, 뇌 밖으로 배설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포가 이제 노폐물을 밖으로 보내는 게 림프액입니다. 그 체액인데 뇌 안에서는 글림파틱이라고 해서 이제 이 또 다른 이름의 림프액이 배출이 되는데 그 림프액에가 아밀로이드가 끼어서 배출이 됩니다. 누워서 잘 때 특히 잘 나타나는데 이게 깨어서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면 이 아밀로이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배출이 안 되니까 이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알츠하이머 디지스를 일으킨다. 이건 동물 실험에서도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면의 양이 특히 누워서 자는 수면의 양이 이 알츠하이머의 나쁜 노폐 물질을 얼마만큼 많이 배출시키는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이제 저산소증에 의한 뇌기능 저하가 결국은 뇌세포의 이 턴오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부유지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고 또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성 변화 또는 혈압의 증가, 혈당의 증가 이런 것들은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네.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면 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에서부터 굵은 혈관들에가 혈관벽에가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혈류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성분 어떤 영양물질의 공급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수면 장애가 치매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금은 꼽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수면이 우리한테 주는 건강한 이익들, 즉 뇌를 청소하고 뇌를 깨끗이 하고 우리 몸에 회복을 시키는 기능들이 다 망가지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물질도 쌓이고 뇌 기능의 손상도 일으키고 이렇게 돼서
예. 생긴다. 조금 더 이제 좀 첨부를 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뇌전증 환자도 보고 치매 환자도 보고 수면 환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치매 환자 비율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결국 고령화라는 그 과정이고 결국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이 뇌세포나 또는 이제 신체의 근육이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포가 계속 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줄어드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이 뇌세포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수명을 넓히려면 결국은 아껴 쓰고 수리 보수를 잘해야 되는데 수면이 그 수리 보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수면이 망가지게 되면 정해진 수명을 못 채우고 뇌세포들이 줄어들어서 좀 전에 보였던 그래프에서 보면 뇌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수면이 문제가 생기고 특히 중년 후에 뇌가 퇴행이 되는 그 시기에 수면이 문제가 생겨 회복이 안 돼서 이제 더 퇴행이 진행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가 치매 생겨서 뇌가 정말 많이 손상이 되기 시작되면 수면의 문제도 더 많아진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면이 특히 이제 치매 환자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깨어 있을 때하고 잘 때하고가 이게 굉장히 좀 왔다 갔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수면의 문제점이 결국은 행동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켜서 상당히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의 이제 보호자들한테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아예 안 자거나 또는 이제 한동안은 계속 잠만 자다가 한동안은 계속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는 현상들이 잘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쭉 뒤에서 보면 뭔가 다음 걸 볼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 그거 아니네요. 요거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 문제는 수면 각성 리듬의 변화가 많다라는 겁니다. 수면 각성 리듬의 변화가 많아서 특히 이제 밤낮이 주로 바뀌었다고 표현했던 것들이 일단 첫 번째지만 이 다른 수면 장애 질환들도 많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이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더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전에 다리가 불편해서 답답해가지고 움직이고 잠들기 힘들어하는 하지 불안증 요소도 많고 꿈꾸는 수면 중에 꿈에서 나타난 행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행동장애도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치매 환자에서 주로 보이는 수면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정리하면 일단 이게 참 무서운 그림이죠. 뇌가 이렇게 쭈그러든다라는 그림이니까요. 이거를 치매 환자들을 형상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인데 결국은 정상적인 뇌가 이렇게 빵빵하던 게 나이가 들거나 치매가 시작되면 이렇게 스폰지처럼 쭈그러듭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가 깨어 있으려면 요 생체 시계라고 하는 요 시상하부라는 요 부위가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망가지니까 생체 시계가 망가지니 자고 깨는 리듬이 뒤죽박죽 됩니다. 잠자는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또 하나는 뇌가 각성이 되면 요게 깨어 있으면 각성 중추가 켜져서 뇌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깨어 있게 되는데 뇌가 쭈그러드니까 깨어 있으라고 해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계속 졸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숨골에 여기가 숨골인데요. 여기 숨골에서 호흡을 조절해요. 근데 이 대뇌도 망가지지만 호흡 중추도 망가지게 되고 이 호흡 중추를 조절하는 대뇌가 이 호흡 중추를 조절해 주는데 이게 망가지고 호흡을 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전체 환자의 40%에서 50%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다고 한다니까 치매가 걸리면 잠도 못 자지만 수면 무호흡증도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다 팔다리를 조절하는 운동신경들이 여기 중뇌 쪽에 조절되는데 이게 망가지니까 팔다리를 자꾸 떨게 되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질병들,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또 따라오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 수면의 문제, 수면 장애는 뇌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결과니까 뇌가 망가지니 수면 장애가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김원 교수님 말씀에 이 많은 장애들이 오게 되고 이런 장애가 오니까 수면이 또 망가지니 다양한 또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나 뇌 손상이 진행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